나는 그날 어머니의 목소리가 집안을 메아리치게 하며 소리쳤다. 인성교육이야. 내가 왜 항상 이렇게 무책임한 거니?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건 형의 유럽 여행 티켓을 사는데 쓴 돈이었다. 나는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교육인가? 아니면 나를 짓밟은 핑계인가?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가족의 더러운 비밀을 파헤쳐 그들이 나에게 준 상처를 똑같이 되갚아주겠다고. 그 질문 하나로 모든 게 무너졌다. 형은 왜 여행 가는 거예요?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좋나요? 그 말에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는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너 같은 놈은 우리 집에서 나가. 그날 밤 비가 내리는 서울거리에서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복수의 불씨를 키웠다. 형이 누린 모든 걸 빼앗아 그 가족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기로.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그 추위가 뼈를 파고들 때마다 나는 그날을 떠올린다. 강남에 번쩍이는 아파트 단지, 그 안에서 자란 나, 김민준. 25살, 평범한 회사원으로 보이지만 내 가슴 속에는 독이 스며든 지 오래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서 나는 항상 그림자였다. 형, 김민호. 그는 태어날 때부터 빛이었다. 대학은 서울대, 직장은 대기업, 그리고 여자친구는 모델급. 나는 지방대 졸업, 중소기업 영업직, 그리고 집에서 밥 먹는 싱글. 하지만 그 차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모님의 선택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됐다. 초등학교 때 형이 시험에서 1등을 하면 아버지는 우리 민호는 천재야 하며 고깃집으로 데려갔다. 나는 3등이었지만 민준아, 형처럼 열심히 해라는 말만 들었다. 어머니는 더 노골적이었다. 민호는 피곤할 텐데 민준이 너가 설거지 좀 해. 그때는 그냥 형제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형이 유학 갈 돈을 모으는데 내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빼앗겼을 때 깨달았다. 이건 사랑이 아니다. 편애다. 그날 그 딘성교육 사건은 절정이었다. 주말 아침 어머니가 부엌에서 소리쳤다. 민준아, 오늘 집 청소할 거야. 내 인성이 문제라고 항상 말했잖아.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났다. 전날 야근 후 집에 온 지 겨우 4시간. 하지만 반항할 수 없었다. 네, 엄마.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며 나는 창밖을 봤다. 형의 방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어제부터 출장이라며 사라졌다. 출장. 그 나이 먹은 게 무슨 출장인가? SNS를 보니 인스타에 제주도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휴가 중 럭셔리 라이프. 청소 중에 아버지의 지갑이 떨어져 있었다. 주워보니 유럽 여행 티켓 영수증. 가격 500만 원. 우리 집 월세가 200만 원인데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 나는 속으로 계산했다. 지난달 어머니가 집에 돈이 없어 하며 내 월급 일부를 떼어간 적이 있었다. 민준아, 형 유학 때처럼 이번에도 좀 도와줘. 유학? 형은 유학 안 갔어. 그냥 유럽 여행이야.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다. 부모님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드라마에서 가족이 화목하게 웃는 장면? 아이러니했다. 아빠, 엄마. 형 여행은 언제 가는 거예요? 우리 집 형편으로 그럴 돈이 있나요?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뭐? 내가 감히 형 일에 왜 끼어들어?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민준아,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내가 청소나 제대로 해. 청소. 이게 인성교육인가요? 형은 여행 가고 나는 청소나 하라고. 지난달 내 돈으로 그 티켓 산 거잖아요. 그 말에 방 안이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이 새끼가. 내가 뭘 안다고 손이 날아왔다. 뺨이 화끈거렸다. 처음 맞는 거였다.
25에 맞다니. 나가. 당장 집에서 나가. 어머니는 울면서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짐을 챙기지 않았다. 그냥 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니 뺨이 붉게 부어 있었다.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다. 대신 주먹을 쥐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너희가 나에게 한 대로 너희도 느껴봐야 해. 길거리로 나온 나는 택시를 탔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냥 강남역으로. 그곳에서 나는 스마트폰을 켰다. 형의 SNS를 스크린샷 찍었다. 댓글에 부모님 사랑해요. 여행 경비 감사. 라는 글, 그 아래 친구들의 부러움 가득한 응답. 나는 복수의 첫걸음을 뗐다. 익명 계정으로 게시판에 올렸다. 가족 편의 실화, 형은 여행, 동생은 청소와 구타의 사진은 뺨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 밤, 모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스치던 건 어린 시절 기억. 형이 장난감 훔쳐도 민준이가 잘못 봤어 라는 말, 학교에서 내가 왕따 당할 때 부모님은 형처럼 강해져 라고만 했다. 그 모든 게 쌓여 이제 폭발했다. 나는 결심했다. 법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가족을 무너뜨리자. 공정한 복수. 그들이 나를 버린 대가로.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사표를 냈다. 개인 사정으로 상사는 놀랐지만 나는 이미 계획을 세웠다. 변호사를 찾아갔다. 첫 상담. 가정 내 학대와 재산 착취.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있으면 소송 가능해요. 증거? 나는 녹음 앱을 켜놓은 통화 기록을 보여줬다. 어머니의 돈 좀 빌려줘 목소리. 형의 여행 사진. 그리고 내 뺨 사진.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가 받았다. 민준아, 미안해. 돌아와. 나는 차갑게 말했다. 미안. 그 돈 돌려주세요. 그리고 형한테도 말해요. 그 여행 취소하라고. 침묵. 민준아, 내가 왜 이렇게 변했어? 변한 건 나 아니에요. 당신들이에요. 그날부터 내 삶은 바뀌었다. 친구 집에 얹혀 살았고 프리랜서로 일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속 불은 꺼지지 않았다. 형의 회사를 검색했다. 대기업 마케팅팀. 나는 그곳에 지원서를 넣었다. 가짜 이력서로. 김준호라는 이름. 복수의 시작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그 세 달 동안 나는 김준호가 됐다. 형의 회사에 입사한 나는 마케팅팀의 신입으로 배치됐다. 형은 나를 모른 척했다. 아니, 모를 수가 없었다. 면접 때 마주쳤지만 나는 안경과 염색으로 변신했다. 새로운 동생 같네 라고 웃으며 인사한 형의 눈빛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곧 알게 될 거야. 회사 생활은 지옥 같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보물을 찾았다. 형의 비밀. 그는 팀장으로 프로젝트를 독식했다. 클라이언트 뇌물, 상사와의 뒷거래. 나는 몰래 녹음했다. 미팅룸에서 형이 이 돈으로 골프 치자라고 속삭이는 소리. 증거가 쌓였다. 동시에 집안 청소 사건은 온라인에서 바이럴됐다. 게시판 조회수 10만. 댓글은 부모님들, 왜 이렇게 편애하나요? 로 도배됐다. 어머니가 전화로 울며 민준아, 그 글 지워. 창피해 라고 했다. 나는 받지 않았다. 심리적으로 그들을 괴롭히는 건 쉽지 않았다. 나는 심리학 책을 읽었다. 가스라이팅 기법. 어머니에게 익명 문자. 당신의 편애가 아들을 망쳤어요. 아버지에게는 민호의 비밀이 곧 드러날 거예요. 그들은 불안해했다. 형의 인스타는 업데이트가 멈췄다. 여행 사진 아래 가족이 제일이라는 캡션으로 변했다. 가식적이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형과 단둘이 남았다. 야근 중 준호 씨, 형처럼 될래?
형이 웃으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형. 어떤 형요? 순간 형의 미소가 굳었다. 나는 안경을 벗었다. 오랜만이네.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 너 왜 여기? 나는 서류를 던졌다. 뇌물 증거. 이게 내 인생이야? 부모님 돈으로 산 여행 티켓처럼. 형은 패배한 개처럼 웅크렸다. 미안해, 동생.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의 눈에는 공포만 있었다. 후회는 없었다. 나는 말했다. 미안. 그럼 사직서 써. 그리고 부모님께 모든 걸 털어놔.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안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대신했다. 익명으로 회사 감사팀에 제보. 마케팅 팀장 김민호, 부정행위. 그 주말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아니, 습격했다.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떨며 열었다. 민준아, 집 안은 엉망이었다. 청소되지 않은 바닥, 쌓인 빨래. 인성교육 어때요? 나는 비아냥거렸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들고 있었지만 손이 떨렸다. 너 때문에. 민호가 회사에서 이 뉴스가 나왔다. 형의 부정 의혹. 이게 복수예요. 나는 말했다. 당신들이 나를 버린 데가. 어머니가 무릎 꿇었다. 제발 용서해. 우리는 내가 사랑했다고. 거짓말. 나는 문을 나서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이제 당신들 차례야. 잃어봐. 밖으로 나오니 비가 왔다. 하지만 이번엔 따뜻했다. 내 안에 쌓인 독이 조금 풀린 기분. 그러나 끝이 아니었다. 복수는 단계적이다. 다음 타겟은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 아버지는 은퇴한 교사, 어머니는 동네 주부 모임 리더. 나는 그 모임을 해체시킬 계획을 세웠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편의 부모 실화 시리즈를 연재했다. 각 에피소드의 증거 첨부. 조회수 폭발. 언론이 물었다. 익명 작가님, 왜 이런 이야기를? 나는 답했다. 공정한 세상을 위해, 실제로는 그들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 형은 사표를 냈다. 회사에서 쫓겨난 그는 나에게 연락 왔다. 민준아, 도와줘.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나는 웃었다. 청소나 해. 형 인성교육으로. 복수의 불길은 점점 커졌다. 형이 실직한 후 부모님의 전화가 쇄도했다. 민준아, 가족이잖아. 도와줘. 하지만 가족? 그 단어는 이제 독이었다. 나는 무시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쟁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권 침해와 착취, 증거는 산더미. 지난 10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 내가 번 돈의 흐름. 아버지의 연금 일부가 형의 여행에 쓰인 기록. 법정 첫 심리. 강남지법. 나는 증인석에 앉아 차분히 말했다. 저는 항상 그림자였습니다. 형의 성공 뒤에 제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 변호사는 가족 내 오해라고 했지만 증거 앞에 무너졌다. 어머니는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그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다. 자기 연민일 뿐. 심리 후 나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서울의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이 도시가 나를 삼켰듯 나는 가족을 삼킬 거야. 다음 단계는 심리적 고문. 나는 전문가와 상담했다. 트라우마 코치. 복수는 중독되어 끝낼 수 있나요? 나는 대답했다. 끝날 때까지. 형은 변했다. SNS에서 자영업 시작이라고 올렸지만 실제로는 편의점 알바. 나는 그곳을 찾아갔다. 야간 근무 중인 형 민준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게 내가 원한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청소할 때처럼 느껴봐. 무기력함을 형은 주먹을 쥐었지만 풀어 헤쳤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부모님도.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어린 시절 형과 함께 공원에서 놀던 날 웃음소리. 하지만 꿈속에서 형의 웃음이 변했다. 조롱으로. 나는 깨어나 땀에 흠뻑 젖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쓴맛이 났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후회는 약한 자의 변명이다. 온라인 시리즈는 책으로 출간됐다. 제목. 버림받은 아들.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이건 제 이야기지만 많은 가족의 이야기예요. 수익금. 일부는 기부, 나머지는 내 새 삶을 위한 자금. 강남의 작은 원룸, 프리랜서 작가. 자유로웠다. 부모님의 동네 모임은 해체됐다. 편의 엄마라는 소문이 퍼지자 친구들이 등을 돌렸다. 어머니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아버지는 민준 탓지라고 중얼거리며 병원에 누워 있었다. 나는 병문안 갔다. 아빠, 이제 알겠어요. 잃는 기분.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용서해. 공정하게 갚았어요. 이제 끝.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형이 다시 연락. 민준아, 결혼할 거야. 내 누나 될 사람 만나봐의 속임수였다. 그는 여자친구를 이용해 돈을 뜯으려 했다. 나는 그 여자에게 모든 걸 말했다. 증거 메일. 그녀는 떠났다. 형의 절규가 들려왔다. 너 때문에. 나는 웃었다. 형, 이게 가족이야. 소송은 내 승소로 끝났다. 부모님은 나에게 1억 원을 배상금으로 줘야 했다. 그 돈은 형의 투자 실패로 증발한 돈의 일부였다. 법정 밖에서 어머니가 다가왔다. 민준아, 이제 그만해. 우리는 빈털터리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빈털터리. 그게 나의 감정이었어요. 매일 느꼈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옛사진 앨범을 봤다. 가족 여행 사진. 모두 웃고 있지만 내 미소는 어색했다. 왜 그때 몰랐을까? 이제 알았다. 사랑은 균형이다. 편에는 독은하는 앨범을 불태웠다. 제가 바람에 날아갔다. 서울의 하늘로. 형은 자포자기했다.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그는 민준아, 죽고 싶어 라고 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죽지 마, 살아서 느껴봐. 나처럼 그는 울었다. 진심이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아팠다. 복수의 대가? 나도 망가지는 거였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카드. 미디어. 나는 다큐멘터리 제작자를 만났다. 가족의 어둠. 내 이야기를 바탕으로. 방송날 시청률 15%. 부모님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렸다. 김씨 가족, 편의 논란.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침묵. 형은 화면 밖에서 사라졌다. 방송 후 나는 평화를 느꼈다. 아니, 공허함.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친구가 물었다. 후회해. 아니. 공정했으니까. 하지만 밤에 혼자 있으면 어린 시절이 스쳤다. 엄마, 안아줘. 그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새로운 삶. 나는 작가로 성공했다. 책 투어 중 한 팬이 말했다. 당신 이야기로 제 가족이 변했어요. 감사해요. 그 말에 눈물이 왔다. 복수는 파괴지만 동시에 치유였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다. 형이 다시 나타났다. 민준아, 화해하자. 그의 손에 편지. 부모님의 사과. 나는 읽었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미안해. 내가 없인 가족이 아니야? 나는 고민했다. 용서.
아니, 아직. 시간이 필요해 문을 닫았지만 이번엔 부드럽게. 시간은 흘렀다. 1년 지나는 제주로 이사했다. 바다를 보며 책을 썼다. 제목 복수의 파도. 판매량 10만 부 성공했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가족은 어머니는 상담을 받으며 회복 중 아버지는 자원봉사 시작. 형은 작은 카페 운영. 변화였다. 어느 날 형이 제주로 왔다. 민준아, 봐봐. 내가 청소 배웠어. 그는 웃었다. 어색했지만 진심. 우리는 바다 산책.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형의 고백. 뇌물, 돈 착취, 모든 것 부모님도 몰랐어. 나 탓이야. 나는 듣다, 말했다. 나도 미안해. 너무 멀리 가서 눈물이 흘렀다. 형이 안아줬다. 형제잖아. 집으로 돌아온 나는 가족 모임 제안. 크리스마스. 모두 모였다. 어색한 식사. 하지만 웃음이 나왔다. 인성교육 어때? 내가 농담. 어머니가 웃었다. 이제 내가 가르쳐. 그러나 고조는 다시 왔다. 옛적이 나타났다. 회사 상사, 형의 옛 동료. 내 복수 때문에 나도 망했어. 그는 위협. 나는 두려웠지만 대응했다. 경찰 신고. 증거로 녹음. 위기 속 가족이 모였다. 형이 말했다. 이번엔 내가 지켜줄게. 함께 싸웠다. 승소. 그날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다. 이제 2년. 나는 결혼했다. 아내는 내 이야기를 듣고 강해라고 했다. 가족은 화목. 하지만 상처는 흉터로 남았다. 매년 그날을 기념. 청소의 날로 웃으며 청소한다. 복수는 끝났다. 공정하게. 하지만 교훈은? 사랑은 선택이야. 편애 말고. 나는 창밖을 본다. 서울의 불빛. 이제 따뜻하다. 고마워. 가족 속으로 중얼.